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타당성, 프로그램의 어떤 선정 사유, 즉, 대안 선택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대안 선택의 기준, 즉, 프로그램의 또는 활동들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타당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또는 실행 가능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적절성, 형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타당성을 충족하기 위한 그 하위 기준으로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형평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평성에 관한 부분들을 좀 할 때 우리가 그 평등에 관한 부분, 또 형평성을 설명을 할 때 보통 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과연 이제 동등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반대로 또 동등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는 동등하지 않게 대우할 때 형평성이 있다라고 말하죠. 즉, 저희가 이제 평등에 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우리가 흔히 그냥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equality라고 하면, 수량적 평등, 기회적 평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등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수량적 평등이나 어떤 평등을 이야기를 할 때는 통상적인 어떤 평등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100m 출발할 때 다 0m에서 다 스타트선에서 출발을 하는 게 평등하다, 형평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는 그 기저의 기준이 어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동등한 신체 조건에서 또는 동등한 어떤 신체의 발육 상태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죠. 자, 형평성을 따질 때 우리는 일반의 평등을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 여기서도 잠깐 말씀드린 거죠. 동등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은 동등하게, 또 반대로 동등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는 동등하지 않게 대우한다라고 할 때 형평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100m 출발할 때 남성과 여성일 경우에 동등하지 않죠. 물론 사람이라는 건 같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나 신체적인 구조들이 다르죠. 남성과 여성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형평성을 가졌다라 그러면 100m에서 출발선에 남성은 0m 출발선에 출발한다라고 가정한다라 그러면 여성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20m 앞에서 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50m 앞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르게 출발하게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형평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성의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아이와 청소년 아이와 뛴다거나 아니면 노인분들과 뛴다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분들과 달리기를 한다라 그러면 남성은 0에서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라고 하지만 그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90m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80m 앞에 아니면 70m 앞에 아니면 50m 앞에 아니면 10m 앞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서의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형평성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 때도 이러한 어떤 이론적인 기준을 가지고 만든다라 그러면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을 따지는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활동들이 모여져서 하위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대상자 대부분은 동등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선정할 때 특정한 일부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선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형평성의 조건들을 충족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는 그러한 어떤 다양한 어떤 동등하지 않은 클라이언트들이 많다라 그러면 먼저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실천 방향에 있어서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어떤 그룹들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또는 프로그램 활동들을 지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란 활동들이나 A란 프로그램들을 할 때는 그 특성에 맞는 특정을 가진 어떤 클라이언트들이나 집단들을 구성을 하고, B라는 집단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활동들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두 프로그램들의 바라고자 하는 지향점들은 단기 성과를 이루도록, 그리고 이러한 단기 성과들이 모여서 장기 성과, 또 장기 성과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타당성에서의 형평성의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프로그램의 비형평성이 커지면 프로그램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라 그러면 참여자들 사이에서의 불만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면 참여자들의 동기 저하와 같은, 또는 참여자들끼리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이루기가 어렵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형평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즉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의 하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프로그램의 대안 선택 과정, 즉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된 이유들을 설명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 첫 번째가 타당성, 두 번째가 실현 가능성 또는 실천 가능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타당성에 관한 어떤 하위 기준으로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그 다음에 적절성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실행 가능성입니다. 실행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활동을 기획한다라 그러면 어쨌든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또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이론 기준으로서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안들 가운데에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해도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활동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들과 아니면 동일한 문제를 가진 집단들, 코호트 집단들과 함께 어떤 그 실천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실행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그것은 채택될 수가 없는 프로그램들인 거죠. 그래서 이 대안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또는 대안 선택의 또 다른 기준이 바로 이런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성의 하위 기준으로는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기술적인 실행 가능성, 또 경제적으로 실천 가능한지 경제적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이용자의 확보 여부,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들이 이 하위 기준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나 이용자가 없다라 그러면 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 놓은 있던 프로그램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가 없다, 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는 방안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 그러면 실제로는 실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필히 검토해야 될 어떤 기준으로 실행 가능성이 중요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행 가능성의 첫 번째 하위 기준은 바로 기술적 실행 가능성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갖는 기술과 또는 기계나 장비가 갖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어떤 특정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어떤 그 기구나 장비들이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특정 신체의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하는 어떤 활동들이다 그러면 그 특정 신체를 활동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장비나 어떤 기구들이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어떤 정신의학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어떤 사회복지 기관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은 전문의가 있다거나 어떤 해당 전공자가 있어서 한 분야의 어떤 전문인이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또는 그런 대상을 찾아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력의 문제이건 또는 기술 또는 기계나 장비의 문제이건 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기관의 기술적인 능력이 낮아서 해당 대안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것들은 바로 기술적인 실행 가능성이 낮은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좀 부합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실행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예를 들자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정신의학적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사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러한 활동들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에서는 하는 활동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는 뭐 사이버 강의와 같은 것도 교육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이버 강의를 제작하여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일반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술적 실행 가능성이다. 하위 기준으로서의 기술적 실행 가능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행 가능성의 기준은 하위 기준이 바로 두 번째 경제적 실행 가능성입니다. 예, 경제적 실행 가능성은 어미에서 주는 느낌처럼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들이 금전적인 지원들이 실제 가능하느냐 하는 것들을 검토해보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기준인 기술적인 어떤 기준으로 실행 가능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하면 대안으로 선택하기가 어렵죠. 아니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포잘 제안서를 내서 재정지원처에 채택이 되어서 나오는 금액이 일정적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올해는 3,000만원, 내년도 사업에는 4,000만원 해서 전차적으로 그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활동들이 그 한정된 금액 안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오고 또는 재정지원처나 어떤 다양한 재정지원처에서 기금을 받아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적절한 수준의 비용들로 프로그램들을 좀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의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의 실행 자금과 또 우리 내부 기관에서의 어떤 자금이 충분하다라 그러면 그러한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더 실제 총 들어갈 금액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실행 가능성을 좀 반드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용자 확보 여부입니다. 우리가 이용자를 선택을 하는 기준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우리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클라이언트 집단을 가지고 일반 집단, 지역사회 내의 많은 부분들, 구성원들을 일반 집단으로 보고 그 중에서 우염 집단을 골라내고 우염 집단 중에서 표적 집단을 골라내고 그 표적 집단 내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자 집단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제안서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이용자 수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같이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그 프로그램 활동들을 프로그램 내용들을 설계를 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용자에 대한 확보 여부들을 꼭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할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이라고 선정을 했던 예상했던 그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할 때, 프로그램들을 실천해 나갈 때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클라이언트 집단들이 우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매 단계별로 연계되어서 유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서 가능성들을 좀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확보 여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가 참여할 때, 즉 클라이언트가 그 우리 활동에 참여해서 함께 어떤 목표를 위한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바로 활동으로서 또 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언트 집단 중에서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없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 선생님 혼자서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또는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 그 사례를 운영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클라이언트 집단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를 확보하느냐 하는 이 여부도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그 다음에 제안서를 만들 때 그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어떤 클라이언트 집단들을 조사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부터 함께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검토된 과정 안에서 적정한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로 활동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클라이언트 집단이 우리의 프로그램에, 우리 기관에 오셔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참여 요인들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실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 가능할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 프로그램이 또는 우리 활동들이 원하는 하위 목표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절 작성 단계를 보면 앞에서 이미 대상자 집단들을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 대상자가 실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것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제 대상 집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들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프로그램이 민감한 사항을 다루거나 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참여자에 대한 어떤 스티그마, 낙인 효과를 갖게 되는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거꾸로 수요조사라든가 활동들을 구성을 할 때 실제 우리가 대상자 집단으로 예상했던 그 집단에 대한 실제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활동들을 좀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좀 작성을 한다라 그러면 좀 더 실행 가능성이 높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실행 가능성 네 번째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바로 윤리적, 정치적 실행 가능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윤리적, 정치적, 우리가 가치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부분, 또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한번 되짚어보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념적인 체계죠.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입니다. 또, 그래서 가치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그분에 대한 어떤 죄나 결과에 대해서 벌을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윤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한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 가능성,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타당해야 되는 거죠. 예.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옳은 활동들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신념이라고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 예, 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이용자 확보 여부나 기술적인 실행 가능성 또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떤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해도 해당 지역사회나 해당 집단 사이에서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 그러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실행 가능성들을 좀 검토해야 된다. 즉 법적 제도적 한계 내에서 이러한 일들을 프로그램들을 실천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요즘같이 이제 그 대선 기간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물론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장애인을 어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동물 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물 복지에 관한 부분들의 어떤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또는 활동들을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한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한다라 그러면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활동들로 좀 프로그램들을 좀 계획을 할 수 있어야만 실제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실행 가능성과 또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의 대안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그러한 어떤 기준을 통과할 수 기준에 맞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프로그램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 사유로 또는 대안 선택의 기준으로 크게 타당성, 두 번째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실제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그분들께서도 이런 기준들을 좀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기준 하에서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을 때 제안서로서 훌륭한 제안서가 될 수 있을 거고 재정 지원처에서의 선택 가능성도 좀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거죠. 또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프로그램 활동을 구성한다라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사회 문제에 어떤 욕구를 가진 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목적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대안 선택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안 선택의 기준으로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들을 좀 설명을 했고요. 이런 대안 선택의 기준인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평가표를 만들고 또 매 단계별로 점검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9페이지를 보시면 표 2-11에 이제 대안 선택에 대한 점검표라는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축인 어떤 프로그램 내용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활동들을 좀 적고요. 또 개별 프로그램 활동마다 대안 선택의 기준인 목적, 또 목표의 일치성이 어떤지, 또 성취 가능성 등은 어떤지, 또 서비스 이용자의 능력은 어떤지, 또 경제적 실행 가능성 또는 기타 사항에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이렇게 미리 점검을 해본다라 그러면 보다 프로그램으로서의 선정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을 갖는다라 그러면 굉장히 목적이 맞는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안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다양한 어떤 기준들, 타당성, 실현 가능성, 또 이 두 하위 기준들을 가지고 참고하되, 또 하나 기관의 정책 방향과 또 그 외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사항들까지도 기록을 해서 모두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하면 좀 더 훌륭한 기관의 어떤 설립 목적들이나 정책 방향에도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항목별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대안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 선택 평가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라 그러면 훨씬 한목적적으로 합리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용들을 적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안 선택의 기준으로 목적에 일치하는지 성취는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고, 뭐 오케이, 뭐 X, 오케이, 뭐 기타 우리 정책의 목표와도 맞는지 한다 해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오케이, 가능, 또 취업 준비는 불가능, X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한다라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들을 좀 합리적으로 한목적적으로 좀 선택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내용 설계의 방법, 그 중에서 이제 또 대안 선택에까지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단계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5단계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 계획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